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해도 매출이 좀 제자리 결국에는 있습니다.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세요? 쿠팡의 광고비는 오, 초보자분들이 이용할 만한 소싱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를 매일마다 했던 소싱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투트레입니다. 자, 오늘은요 브랜드 유통의 새로운 올드 루키라고 해야 되나? 예, 정말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라스트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 길 와주신 라스트원님,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 잠깐 출연한 적 있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유긴 대표님이랑 이렇게 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이렇게 또 단독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6세고요. 라스트원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분들의 정년 퇴임 나이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네. 네. 일반 보통 기업체에서 퇴사를 하시고 네.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일을 해서 네, 또 좋은 아웃풋을 네. 해주셨는데 네. 원래 하시던 일은 뭐였어요? 전에는 뭐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물류업을 했었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많이 힘드셨나요? 학원은 이제 저 한 30대 때 했었고요. 최근에 했던 물류업은 비교적 잘 됐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항상 순탄한 그런 이제 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뜻밖의 변수가 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2년 6월 달 정도였습니다. 힘들 땐 얼마까지 진짜 얼마 정도 힘들어 보셨어요? 근데 뭐 이게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좀 뭐 정신과 약도 먹고 거의 아이고. 집거 생활 한 몇 개월 정도를 거의 그냥 집에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을 때서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오르막 내리막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단련이 됐었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 뭐 이제 그런 거가 어떤 심리적인 면이 네. 더 좀 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이 나이에 이제 뭘 해야 되지? 제가 어떤 오프라인 뭐 어떤 장사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기반을 뒀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 진짜 안 좋은데 이제 정말 이제 뭘 해서 이제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좀 있으신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신 걸까요? 계속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후배가 잠깐 이제 형님 좀 나와서 이제 같이 좀 걸읍시다 해서 그때 영종도 이제 거기 이제 가서 둘이서 밥 먹고 같이 걷고 이제 몇 킬로씩 걷고 했었는데 그날 후배가 진짜 우연찮게 온라인 이커머스 얘기를 그냥 잠깐 스쳐서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이 많이 뜨고 있어요, 형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뭐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권유도 아니고 그냥 잠깐 스쳐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온라인 판매라는 게 있다라는 건 물론 알고는 있었죠. 근데 그런 것과 제가 이제 그게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항상 소비자로서만 살아갔지. 전혀 뭐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날 그 친구 얘기를 듣고서 집에 와서 제가 한동안 옴꿈사 투투덱 채널도 진짜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서부터 정말 많이 봤어요. 거의 뭐 다른 일도 이제 별로 할 것도 없고 해서 유튜브만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해서 뭐 이쪽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런 게 괜찮을까? 이런 게 또 괜찮을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셨던 거는 이제 제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원래 브랜드 유통이 아니셨다고. 네, 맞습니다. 온라인 위탁을 하시다가 전향을 한 거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중고 명품을 어디 인맥으로 그렇게 좀 알아서 명품 쪽을 먼저 했었는데 온라인으로요? 네,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시작해서 첫 달서부터 한 400, 500씩 벌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그건 확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러면 이제 중고 명품 외에 다른 것도 더 좀 이제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일본 구매대행 쪽도 좀 괜찮을까 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병행 수입을 전혀 정보도 없이
그냥 1688 보고 몇 가지 그냥 분석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막 택배를 쌌는데 결국에 광고하고 뭐하고 하니까는 남는 게 이게 없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 유통을 이제 좀 접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위탁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네, 위탁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그냥 사입해갖고 하시는 그런 거였었네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때는 어땠길래 그거를 확장할 생각을 안 하시고 네. 브랜드 유통을 넘어가신 건지.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본 바로는 온라인 이커머스가 망하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재고랑 광고비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재고나 광고비 중에 둘 중에 하나 정도만 부담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부담을 해야지 재고도 부담을 하고 광고비도 이게 양쪽에 부담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다.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미 알려진 그런 뭐 나이키, 아디다스로 대표되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한다라면은 최소한도 뭐 광고비는 그렇죠. 예. 지금 그거는 저도 뭐 이따가 이렇게 말씀드릴 그 기회가 있겠지만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브랜드 유통을 수강하신 게? 22년도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네. 아마도 라스트 원님 비슷한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자신이 없는 게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네. 컴퓨터 활용 능력, 뭐 기타, 네. 뭐 온라인에서 내가 좀 뭐 이런 거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때 당시 실력은 어땠어요? 저요. 네, 컴퓨터 관련된. 요즘에 와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음. 아이 뭐 진짜 그 나이에 그렇게 하셨으면 뭐 원래서부터 컴퓨터 잘하셨던 분이죠. 네. 그러는데 저는 문과 중에 완전 문과 출신이고요. 그러면 뭐 네.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남들 평범한 수준 정도 이상은 아니다 이거죠? 예. 오. 제가 느낀 거는 특히 중년분들이 온라인 이커머스를 하실 때에는 승부처가 저는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컴퓨터도 잘 좀 못하시고 자신감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저도 물론 혼자서 했었지만은 초반에 수익금이 나는 것을 팀원분들 레버리지에 빨리빨리 모집을 해서 제가 약한 부분을 빨리 커버를 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했던 게 단기간에 좀 그래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네요. 못하는 거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대신에 내가 못하는 거를 잘하려고 메우기보다 오히려 빠르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네. 돈이 벌리는 걸 보이게 되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가 승부처다. 자, 아까 말씀하시길 초반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면 뭐 지금은 월 평균 매출과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브랜드 유통. 예, 한 뭐 2억 정도 이제 전후반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수익률은 한 17%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3,500에서 4,000 정도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내가 한 달에 매출 이익으로. 네. 예. 자, 그런데 이 정도 매출이 나려면 네. 사실 인원이 좀 필요해요. 아까 뭐 팀원들 말씀하셨던 거 네. 보면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재밌게 그 뭔가 팀 구성원들이 좀 예. 그렇다고요. 예. 얘기를 들었는데 또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까요? 되게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희 지금 저 팀원분들이 한 분 빼놓고 전부 다 주부분들이세요. 근데 주부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이력서를 뵈면 소시적에 다 베테랑 분들이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웬만한 젊은 친구들보다 이분들은 기본이 갖춰져 계세요. 회사 생활을 그 전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까지 출산까지 하시고 인생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2억 정도의 매출이 나려면 최소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사업에 투자돼서 돌아가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같으세요? 지금은 그래도 3억 이상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엔 얼마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출 받은 돈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돈 다시 태운 거 없이.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기 자본금은 4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출을 가지고 대출을 좀 더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뭐 네. 사업을 운영하면서 네. 또 탄력적으로 네. 할 수 있는 네. 거고. 그런데 처음 그 미카엘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네. 첫 달은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저는 좀 운이 좀 따라줘서요. 운도 실력이에요. 첫 달에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수강을 하고 거의 10월 1일서부터 이제 상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11월 달 매출이 1억 600 정도 나왔습니다. 잘하네 이분. 원래 하시는 분이셨네. 처음에 이렇게 1억 700 나왔다고 그랬죠? 11월 달에. 네, 2022년. 예. 예. 그때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했으면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고 또 지금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뭐 거의 한 주당 한 100시간 정도는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앨런 머스크인데요. 일하는 시간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네. 일단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샤워는 헬스장에서 하시고 거의 그냥 뭐 아이들도 다 출가했고 네. 많이 컸고 그래서 거의 신경 안 쓰고 본인 일에만 그렇게 초집중을 해갖고 하신다고 들었어요. 중년이 돼서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유일한 장점이 그거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만 하고서 사느냐 하는데 저는 한가하다 바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조금 바빠서 물론 힘든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처음에 팔았던 상품 딱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반스 운동화입니다. 반스 운동화요? 예. 올리자마자 한 하루 만에 올드스쿨?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저는 모델명까지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처음에 그 주력으로 그러면 그 브랜드들 중에서 팔고 있는 카테고리는 역시나 신발인가요? 신발 의류입니다. 신발하고 의류. 네, 가방도 있고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은 신발이 한 30% 정도, 의류가 한 30%, 그리고 나머지 뭐 액세서리나 뭐 이제 가방 같은 거가 한 20에서 25% 정도. 야, 이게 예. 매년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크게 히트작이 나오기에는 이미 신발도 너무 많은 히트작들이 많으니까. 네. 그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초보자분들이 이용할 만한 소싱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순간순간적인 어떤 소싱 방법보다도 제가 초보 셀러 시절 때 3개월 정도를 매일마다 했던 소싱 공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그 학생 때 시험 볼 때 모범생의 답안지를 저희가 보게 되면 그거는 컨닝 불법이잖아요. 근데 온라인 이커머스는 정말 잘하시고 계신 셀러들의 스토어들이 답안지들이 인터넷상에 널려 있습니다. 오픈북의 두께가 그렇죠. 이만큼 돼서 그렇지. 그게 전부 다 답안지고 교과서예요. 그래서 저는 초보셀러 시절 때 엑셀에다가 벤치마킹 스토어를 꼬리에 물듯이 타고 들어가서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일순간적인 어떤 소싱의 방법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이트를 보게 되면 이거는 백화점 거래처 거네, 이거는 어디서 소싱한 거네 해서 그게 가장 좋은. 이거를 이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를 뭐 스토어를 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사업을 못 해요. 왜냐면 누구든지 이런 오픈된 온라인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소비자들한테 노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대기업도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이거는 초보자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를 뭐 나쁘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브랜드 유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매처가 해외도 내갈 수도 있고 병행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건 바이 건으로 살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는 것들은 또 이제 사무실에 한 켠에다가 쌓아놓고 할 수도 있고 되게 구매대행과 위탁과 병행수입을 그리고 또 브랜딩을 짬뽕해 놓은 그런 비즈니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2억을 이루고 있는 매출들 중에서 사입은 몇 프로 정도고 주문 들어왔을 때 건 바이 건으로 온라인으로 사는 거는 또 얼마 정도고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맨 처음에는 재고 없이 시작을 했었지만 재고 사입과 백화점 거래처 영업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사입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직원분들 중에서는 네. 택배만 싸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백화점 물건이고 뭐 이런 거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백화점을 자주 가봤기 때문에 그걸 아신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거래처를 뚫고 이렇게 네. 거래하고 이런 것들은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래도 어떤 이게 영업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생각 속에 이거는 영업이야 해서 저도 맨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마인드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험 영업이나 자동차 영업처럼 물건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사준다는 건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내가 사드린다는 건데 해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다 보니까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A급 브랜드보다는 조금 트래픽이 빠지는 브랜드들이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뭐 반스 매장에서 네. 주문이 들어와서 거기서 사가 네. 또 다음날 또 들어와서 또 가갖고 또 사가 그러다 예, 보면은 예. 이제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업자구나라고 이 사람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더 자주 여기서 살 테니까 나 조금만 DC 좀 해줘. 네, 뭐 이런 예, 방식으로 예.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아주 이제 좋은 방법인데 저 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진으로 들어갑니다. 오, 이것도 먹힌다. 네, 저는 이게 영업이라기보다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줄 곳과 안 해줄 곳은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이해관계에서 내가 원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공통이고 같이 된다고 한다면 네, 그거를 맞습니다. 그냥 발견해갖고 얘도 이걸 원하는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이제 쿠팡이 요즘에 되게 잘 나가서 선정산도 활용하고 뭐 이런 방법도 네.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어요. 작년에는 네. 어디가 가장 판매처가 제일 좋았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작년에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초보 때서부터 쿠팡을 그래도 위주로 했었는데 쿠팡 위주로 하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또 키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대5 비중이었습니다. 뭐 각 플랫폼마다 좀 팔리는 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비슷한가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 좀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요새는 브랜드 유통하고 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까요? 새롭게 떠오르는 데는 에이블리. 에이블리. 네. 그리고 참조로 말씀드리면 에이블리는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트래픽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대에서 20대 분들, 여성분들이. 예. 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판매처는 쿠팡입니다. 쿠팡이 처음에는. 되겠네요. 어떤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심플합니다. 쿠팡의 광고비는 0원입니다. 오. 저는 여태까지 브랜드 광고비 유통 없이. 시작해서 네이버는 광고비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쓸 때가 150만 원 정도 그렇게 썼고요. 쿠팡 광고비는 항상 0원이었습니다. 매출의 거의 한 5% 내외로 쓰시는 거네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쿠팡은 늘 0원. 뭐 쿠팡은 워낙에 검색량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1억에서 2년 사이에 이제 2억이 되셨단 말이죠. 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네.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전에 투트랙님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었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1억이라는 매출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낸다. 근데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저도 그거를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이 느꼈던 게 작년 5월 달에서 8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해도 매출이 좀 제자리 약간 늘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분석과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날씨 정말 좋을 때 가을 그 시즌 준비를 했죠. 그래서 히트 상품 그때 5개에서 7개 정도를 준비를 한 게 그게 터지면서 이제 2억 정도 매출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다 같이 노력해서 11월 달에 2억을 냈을 때 기분 좋았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죠. 결국에는 내가 뭐 누구한테 지식이든 노하우든 받아서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까지는 네. 그래도 그 힘으로 갈 수 있지만 네, 그 맞습니다. 이후에 뭔가 정체되고 했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고 네. 그 노력은 뭐 다양한 방면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2억이 올라간 지금 또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또 올라가야 될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브랜드 유통도 아까 말씀하시길 재고를 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악성 재고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악성 재고라고 확실하게 판명 내릴 만한 악성 재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상품들이 뭐 매년마다 막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비슷비슷한 모델들이 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재고 정리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록스인데 네. 여름에 파는 거야. 네. 근데 겨울이 왔어요. 네. 그걸 굳이 어떻게든 처리하기보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 네. 팔면 되지 뭐. 네, 맞습니다. 예, 보통 네, 그렇게 네. 하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요즘에 어쨌든 좀 시스템화 시켜서 브랜드 유통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네. 하루 일과요. 네. 실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일하다가 네, 네, 쉬다가요. 네. 밥 먹다가요. 네. 잠자다가 네. 또 일어나서 일하다가 밥 먹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거의 계속 일만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주문이 없으면 또 새로운 상품 뭐 할 거 있나 또 찾아보시기도 하고. 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그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은 그런 유튜브 촬영을 이제 뭐왜 유튜브를 다 저마다 이유가 있지만 왜 네. 하셨는지. 예, 뭐 라스트원이라는 그런 이제 채널명으로 이제 유튜브를 지금 운영 중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 거의 다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대개 다 한 그렇죠. 20대, 30대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중년 분들이 온라인 이커머스에서도 많이들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돼 계세요. 자신감도 없으시고 멈칫 망설이시는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이 있으신데 그런 면에서 중년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응원해드리고 힘내시라고 그런 그 아지트랄까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초보 셀러 분들이나 중년 셀러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온라인 이커머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들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브랜드 유통에 관심 있는 초보 셀러 분들이나 중년 셀러 분들한테 뭐 소싱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힘이 되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름 있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약간 수직으로도 더 수평적으로도 네, 브랜드가 맞습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 네. 브랜드 유통으로 취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브랜드 총판이라고 하죠. 벤더사들을 요새 이렇게 뭐 도매 거래처라든가 접촉을 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의 목표인데 내년 정도쯤 해서 일본의 법인을 좀 설립해서 일본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개척을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괜찮은 정보가 담긴 파일을 공유해 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파일이 어떤 거죠? 네. 뭐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네. 요새 쿠팡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신 초보 셀러분들이 많으신데 쿠팡이 브랜드 소명이 워낙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소명을 하면서 혼자서 요 PPT를 보고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PPT를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상품을 올리게 되면은 메일들이 날라옵니다. 그쵸. 이제 정품 이런 거를 소명해라. 소명해달라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메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해서 캡처까지 해서 대응할 수 있는 PPT를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요청하는 방법은 저희가 첫 번째 댓글, 고정 댓글에다가 잘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대로 해주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터님, 네.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고 저랑 한 건 처음이지만 네. 오늘 촬영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트랙 채널은 제가 초보 셀러 시절 때 정말 많이 봤었던 채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회가 새롭고요. 영광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저야말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오늘 또 용기와 희망 그리고 노하우를 충분히 드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라스트원님 앞으로 더 잘 되길 기원하고 종종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라스트 원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